담당자가 안 받아줍니다. 황당하죠?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대구이변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협의위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절차가 궁금하시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위원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의사 확인기일 출석, 이혼 신고로 간단히 끝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데요. 의무교육, 협의위원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의무상담 면접,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육협의서라고 하는데요. 요거 제출, 의사 확인기일 출석, 이혼 신고, 총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보다 상세히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대구가정법원 협의위원 기준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찾아가시면 협의위원 의사 확인 신청서와 양육협의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민원실에 들어가셔서 보통 부부가 협의위원 의사 확인 신청서 양식을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는데요. 담당자가 안 받아줍니다. 황당하죠? 왜 그럴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대구가정법원은 의무교육을 들어야만 협의위원 의사 확인 신청서를 받아줍니다. 의무교육은 평일 3시 30분에 시작이 되므로 2시 반쯤에는 부부가 만나서 같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3시 반 교육을 듣고 바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덜 번거롭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매주 넷째 주 수요일은 교육이 없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민원실에서 의무교육 있는 날을 확인하시고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상세본, 부부 거 한 통씩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를 준비를 하시고요. 모두 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시고요. 신청서 양식에는 보시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협의서를 같이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육협의서 제출하면 담당자가 받아줄까요? 이것도 안 받아줍니다. 이유는 의무상담 면접이라는 것을 거쳐야 양육협의서를 제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대구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좀 더 신중하라는 취지입니다. 보통 의무교육 끝나고 내려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그때 협의의사 확인 기일을 받고 의무상담 면접일을 잡습니다. 판사님한테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확인기일은 숙려기간 3개월 후로 잡히는데요. 대구가정법원은 협의이혼 건수가 상당해서 일정이 3개월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1개월 이후로 일정이 잡힙니다. 자, 아까 의무상담 면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무상담 면접은 주중 상담 또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요. 대구의 경우 주말 프로그램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서 실시합니다.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여러 쌍이 함께 앉아서 강의를 듣고 담당자와 친권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그런데요, 의무상담 면접일에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협의하겠다고 미뤄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당일 분위기가 좋을까요? 여러 쌍이 앉아있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친권,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담당자가 돌아다니면서 협의서를 봐주는데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당일에 둘이 아무 생각 없이 손 놓고 있다가 와서 싸우는 경우 많습니다. 의무상담 면접 하시기 전에 반드시 법률 조언 받으셔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의무상담 면접일은 그냥 확인을 받는 자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양육협의서는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과 홈페이지에서 받는 양식이 좀 다릅니다. 홈페이지 양식은 부부 소득 자료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에는 이게 없어요. 내야 될까요, 소득자료? 실무상은 사실 안 내도 됩니다. 의무상담 면접을 한 후에 다시 가정법원을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양육협의서를 제출하십니다. 이때 또 한 번 당황합니다. 민원실 비치 양식이나 홈페이지 양식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서류를 하나 더 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자해 기본증명서, 이걸 추가로 내야 됩니다. 양식이 좀 써두면 좋을 텐데 이게 양식에서 빠지고 없어요. 이거 갑자기 내라고 하면은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준비가 될까요? 물론 민원실 앞에는 각종 이제 등본 발급기가 배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서류가 아니거든요. 자기 거가 아닌 자녀 관련 서류는 발급기로 발급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양육협의서 제출하실 때 미리 꼭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참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처음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초록 종이에 사건 번호 몇 년도 호협 이렇게 적힌 종이를 하나 받으시는데요. 그 종이에 확인 기일이 적혀 있습니다.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양 당사자가 되는 날 한 번만 같이 출석하시면 됩니다. 판사님이 당일에 바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먼저 제출된 그 양육협의서에 따라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자,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지 협의이혼이 성립하는데요. 이혼 의사가 확정적이라면 확인기일에 당일에 바로 부부가 함께 구청에 가셔서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덜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이혼 친권자 지정 신고서, 즉 이혼 신고서를 쓰려고 하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본인 등록 기준지를 써야 되거든요. 평소에 이거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 잘 없으시죠? 그래서 부부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보다 손쉽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만만치가 않죠. 결혼을 할 때 생각해보면 그 과정도 참 복잡하잖아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이었을 결혼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절차가 아주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또 당사자가 되어서 이혼 절차를 거치다 보면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죄를 짓는 건 아닌지, 부모님께 또 죄를 짓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이라는 힘든 절차를 함께 이겨냈고 또 부부로서 생활을 함께 해오던 배우자와 또 협의혼을 할 때는 혼인을 끝내는 절차 역시 오직 그 배우자와 나 둘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서로를 좀 배려하고 또 자녀가 있다면 둘의 갈등 문제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성숙한 부모로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네, 협의이혼에서는 따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사항을 법원에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협의이혼 이후에 다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재산 문제로 또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구이변 이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